26일 하루 새 서울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가 577명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실내 흡연시설 5천여 곳을 대상으로 2m 거리 두기 등 방역 상황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천구의회가 임시회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00억 규모의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은평구가 은평사랑 상품권 100억 원을 추가 발행합니다. 상품권 구매 한도는 1인당 70만 원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화재 사고가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현관문이나 비상구를 피해 개방된 공간에서 충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양천 14명, 은평 30명 등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은평구 마트 관련 4명, 서초구의 직장 관련 5명, 노원구 유치원 관련 4명 등입니다. 26일 기준 서울시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85.9%이고 입원 가능한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은 75개입니다. 서울 거주 인구수 대비 접종 완료율은 27.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지역사랑 상품권 100억 원을 추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은평사랑 상품권은 9월 3일 오전 10시부터 발행합니다. 은평사랑 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는 1인당 70만 원이며 구매 할인율은 10%입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편의점, 약국, 학원과 카페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의회가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양천구의회는 27일 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이번 임시회에서는 양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2건과 3차 추경안 심사 등 모두 19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됩니다. 앞서 양천구는 397억 원 규모의 올해 세 번째 추경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근본 추경안은 코로나19 극복과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제2회 정부 추가 경정 예산 확정에 따른 구비 분담금을 중점으로 편성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2022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정택진 의원은 양천구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최재란 의원은 양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재 동주민센터의 직원의 근무 면적은 모두 다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에게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직원들이 업무 환경이 더욱 나빠진 것을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해당 공동주택이 2년 전에도 동일한 사고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소와 협력하여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시설 점검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시작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는 본회의를 시작으로 31일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사한 뒤 9월 3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입니다. 전동 킥보드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킥보드 사용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낸 자료를 보면 2019년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관련 화재는 모두 70건입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26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전체 화재 건수보다 많고 전년도 같은 기간에 발생한 12건보다 2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화재는 주로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주거시설 발생 건수가 33건으로 전체의 47.1%를 차지했고 인명피해 또한 90% 이상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편이라며 충전은 현관이 아닌 개방된 공간에서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어서 한 주간 어떤 뉴스들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20년 넘게 운영되어 오던 은평구의 한 지역 서점이 최근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서점 측은 SNS를 통해 영업 종료를 알렸는데요. 네, 기형적인 도서 유통 구조 등 지역 서점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서점이 서점으로 존재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한탄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손성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광문고는 계속된 적자로 서점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지난 1996년 문을 연 이래 25년 만입니다. 장수련 점장은 온라인과 대형 서점에 밀려 지역 서점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저희 책 10,000원짜리 책 한 권 팔면 많이 남으면 1,700원 남고요. 안 남으면 250원 남는 책들도 되게 많아요. 책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률로는 유지가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2년 가까이 지속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서점 운영의 악재가 됐습니다. 실제로 동네 책방 등 오프라인 서점 방문객은 줄었지만 온라인 구매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서점의 신규 회원 수는 40% 가까이 늘었고 책 10권 중 6권은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판매됐습니다. 지역 서점 폐업 소식에 주민들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지역 서점을 지켜달라는 주민 청원이 등장했고 서점 인근의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은 서점 지키기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이 쌓인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의 소중함 같은 거가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물질적인 지원을 떠나서 그런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역 서점은 고사할 것이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서점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경제적인 선택을 중시하는 소비자라고 한다면 대부분 할인율이 높은 인터넷 서점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현행 제도에서는 묵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법 제도의 변화, 다시 말하자면은 도서정가제가 완전한 형태로 어디에서나 동일한 책은 동일한 가격에 팔릴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지역 서점들이 버티기 어려운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5일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불광문고. 불광문고 측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25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 노력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구나라는 되게 패배감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손님들이 첫날부터 영업 종료 공지가 올라간 첫날부터 SNS에 댓글로 많이 위로해 주시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라는 글도 남겨주시고 어디 가서든지 뭘 하든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네, 지난주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했죠. 집값 급등으로 인한 중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다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확정 발표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 구간별 중개 수수료를 조정했고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6억 원 미만은 현행과 같은 요율을 유지하는 대신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 거래 시 상한 요율이 0.4에서 0.7%로 세분화된 겁니다. 이를 토대로 중개 수수료를 계산해 보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최고 중개 수수료는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거의 반값에 가까워집니다. 부동산 소비자는 부동산 거래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개 보수가 높아지고 있지만 중개 서비스에는 변화가 없어 이른바 가성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개 보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편안 발표 직후 공인중개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의 책임을 엉뚱한 데 돌린다는 주장입니다. 토론회 직후 확정안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가격이 올랐다는 거. 그러면 그거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문제지 절대 중개보수의 문제점은 아니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서 소비자들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스러운 구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율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논의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양천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목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거래가 거의 끊긴 상황에서 중개수수료까지 낮추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양천구의 지난달 매매 건수는 379건, 양천에 약 1,000개의 부동산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부동산이 한 달에 한 건도 매매 거래를 하지 못했습니다. 3개월 안에 또 입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 자체가 좀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양천구 목동에 있는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은 이거를 지금 계속 영업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목동의 일부 중개사들은 공동 휴업을 예고한 상황. 정부는 이르면 10월부터 새 요율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지만 중개사들의 반발로 진통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양천 지역의 수건 사업인 경전철 목동선과 강북횡단선 사업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양천구는 목동선과 강북횡단선 등 4개의 경전철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면 경전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전철 목동선은 신월동에서 당산역을 잇는 노선이며 강북횡단선은 목동역에서 등촌로를 경유해 청량리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